1623년 3월 13일 깊은 밤입니다. 역사는 이날을 인조반정의 날로 기록하려 했습니다. 홍제원 벌판에는 서슬퍼런 칼날들이 달빛 아래 죽음을 대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거대한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 건 엉뚱하게도 대장 김류의 지독한 장염이었습니다. 거사를 코앞에 두고 뱃속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반정의 대위 명부는 씻겨 내려갔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군사들은 오합지졸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 황당한 음모를 전해들은 광해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반대파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소하고 지저분한 식중독 사건 하나가 조선의 운명을 비틀어버리는 나비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에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쌀밥이 우선인 시대가 열립니다. 군사적 천재이자 지독한 현실주의자였던 광해군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조선은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대신 오직 생존과 이득에만 굶주린 괴물로 변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기묘한 상상이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조선이 굴욕 대신 번영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괴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평행우주를 유지하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식중독이 지켜낸 광해군의 왕좌 위로 조선의 하늘은 핏빛과 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리학적 명분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은 불태워졌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의 몰락과 청나라의 부상을 보며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영리한 양다리 외교를 선보입니다. 명나라에게는 옛 의리를 지키는 척하며 막대한 금과 은을 뜯어냈습니다. 청나라에게는 실질적인 무기와 말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두 나라가 서로의 목을 치도록 이간질했습니다. 이 기묘한 평화 속에서 조선은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병기창으로 탈바꿈합니다. 전쟁의 위협을 돈으로 바꾼 광해군은 그 자본을 고스란히 화약과 조총에 쏟아부었습니다. 17세기 조선의 산천에는 꽃내음 대신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산서원에서 공자님 말씀을 읊조리던 유생들은 이제 주파나를 튕기며 화력 계산에 몰두하는 기술 관료로 강제 전직당했습니다. 조선의 행정력은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번영의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오직 이익에만 집중되면서 인간의 존엄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조선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심장이 없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양의 병기창에서 근무하던 하급관리 박씨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그는 원래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문약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세운 신리조선에서 그의 붓은 총대로 바뀌었습니다. 박씨는 하루에 16시간 동안 조총의 방아쇠에 뭉치를 조립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먹물 대신 기름때가 베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고로 손가락 3개를 잃었지만 국가는 그에게 보상금 대신 더 효율적인 의수 도면을 던져주었습니다. 죽지 않았으니 다시 일하라는 명령과 함께 말입니다. 도덕과 철학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만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왜 살아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생산 계획을 따르며 배를 채우는 삶에 만족했습니다. 사유의 고통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이 조선인이 마신 달콤한 독약이었습니다. 인류의 뇌는 마치 푹 삶아진 국수가닥처럼 흐물거리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지능은 국가 시스템에 외주를 줬고 개인은 오직 말초적인 이득에만 반응하는 생존 기계가 되었습니다. 자각하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가는 영혼들, 이 기막힌 풍경은 더 거대한 안락한 감옥으로 이어집니다. 수백 년이 흘러 조선이 통치하는 세계는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걷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이동은 시스템이 제어하는 자율주행 의자에 맡깁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결정해 줍니다. 거대한 도말에 서울의 2026년은 사시사철 봄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인간들은 털 깎인 양처럼 온순해졌습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며 겪는 고통은 구시대의 질병으로 취급받습니다. 모든 집에는 감정을 조절해주는 도파민 추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느낄 수 없는 완벽한 평온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쓸모에 따라 최적의 교육 알고리즘에 투입됩니다. 박 씨의 후예들은 이제 기계의 일부가 되어 기계처럼 사고합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범죄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의 문을 걸어 잠근 인류는 우아한 멸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천국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지옥일까요?
이 기묘한 라이프 스타일은 결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평행우주 속 조선의 2026년과 지금 당신이 숨쉬는 2026년의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광해군이 원했던 중립과 신리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번쩍이는 스마트폰은 현대판 도파민 추출기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집 근처 길도 찾지 못하고 알고리즘의 추천 없이는 영화 한 편도 고르지 못합니다. 쇼폼 영상의 자극에 뇌를 맡기고 낄낄거리는 사이 당신의 비판적 사고 능력은 푹 삶아진 국수처럼 흐물거리게 되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커뮤니티의 혐오 정서에 편승해 생각을 대신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유를 외주준 인류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우리는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비겁해졌습니다. 타인의 고통보다 내 주식 계좌의 숫자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실익이 없다면 정의도 명분도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립니다. 평행우주의 조선이 영혼 없는 괴물 국가가 되었듯 우리도 무기력한 데이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알고리즘에 덫에 걸려 있을 뿐입니다. 편리함이라는 사탕을 받아먹으며 당신의 인간성을 조금씩 갉아먹히는 중입니다. 이 안락한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광해군의 중리배교가 남긴 유산은 결국 텅 빈 풍요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서늘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명분 없는 진리는 결국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진실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배경입니까? 스스로 사유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역사의 주체가 아닌 시스템의 부품으로 전락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단 한 번이라도 알고리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셨나요? 이 기괴한 이야기가 당신의 퍼져버린 뇌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만이 우리를 이 안락한 퇴화에서 구해줄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기막힌 세계선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은 김유의 장염을 고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소중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뒷구멍을 파헤치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다음 시간에는 더 섬뜩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돌아오세요.